네, 오늘의 주제는요. 중년인 남편이 아내인 저와의 섹스보다 상간녀와의 섹스를 한결 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남편은 중년이고 나와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남편은 상간녀와의 섹스를 한결 더 좋아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네. 그 중년 부부가 그 결혼 생활을 최소 20년에서 그 이상을 했을 때 오는 그 당연한 기계라고 봅니다. 아, 결혼 생활을 20년을 했을 때 20년 오는 이상을 했을 때 오는 당연한 그렇죠. 예, 당연한 결과다. 예. 어떤 그 쉽게 얘기하면 지루함만 가득 차고 새로움에 대한 어떤 긴장이 없어요. 아, 새로움에 대한 긴장이 없다. 예. 아, 섹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짜릿한 맛을 추구하는 건데. 그렇죠. 쾌락을 추구하는 예, 거죠. 쾌락을 추구하고 뭐 그 중에서 새로운 것만큼 짜릿한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상간녀와의 섹스가 그 새로움이라는 면에서 더 좋은 건 당연한 거죠. 아, 안 그러면 상관하겠습니까? 그렇죠. 뭔가가 조금 더 짜릿하고 뭔가 새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남편이 상간녀의 섹스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저한테는 지루하디 지루한 그 아내라 하더라도 그 아내를 애인으로 삼은 상간남한테는 아주 짜릿한 그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거는 똑같아요. 네네네. 서로 입장을 바꿔봐도 똑같다. 예. 네. 그렇다면은 상간녀와의 섹스를 좀 더 좋아하는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겁니다. 그 대체로 여성들이 결혼 생활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폐경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그 폐경을 하게 되면 여성 호르몬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그 여성 몸이 특히 성기가 질이 많이 변화됩니다. 네네. 그 두 가지 특징적인 변화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그 질 위축증, 수축증이라고도 그러는데 아, 질이 이렇게 예, 쪼그라드는. 예, 네. 그거는 뭐냐면 질 외벽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진피층에서 콜라겐이 주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 콜라겐이 네네. 2년 안에 90%가 없어집니다. 아, 90%나요? 예, 네. 그래서 아주 얇아지면서 잘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통증이 너무 심하죠. 네, 그렇죠. 그다음 그러한 그 진피층이 얇아지면서 그 성교시 필요한 그 액이 안 나옵니다. 아, 쉽게 해서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아, 그걸 드라이니스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 드라이니스가 있으면 성교시 아프죠, 뭐 쏠리니까. 아, 너무 아프죠. 안 너무 그래도 아프죠. 쪼그라져 있는데 애까지 안 나오고. 예, 이거는 뭐 윤활제로 다 해결이 안 돼요. 윤활제도 자꾸 마르니까. 그러면 결국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여성은 그 섹스를 극도로 기피하게 되는 거죠. 아, 그쵸. 겁이 날 것 같아요. 겁이 나죠.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네. 뭐 조금만 오래 해도 찢어지고 아프고 피나고 거기 염증 생기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자연히 그러한 반응을 해서 그 섹스리스 부부를 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아내가 이렇게, 아내는 아파서 좀 거부를 하는 건데, 그 멀쩡한 남편분께서는 성욕이 있으시니까. 남편도 멀쩡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 갱년기 증상이 와가지고 아, 네. 사실은 그 체력이 딸리게 되죠. 아무래도 성적 그 욕구도 저하되고 능력도 저하되고 그러면 그 알게 모르게 네. 그 발기부전하고 조류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 특히 이때 시기에는 네. 사회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직장도 이직을 해야 되고 은퇴도 해야 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살아왔던 아내와의 섹스는 거의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성적으로, 뭐 사회적으로나 이런 변화들 때문에 중년에는 특히. 네, 그렇다면 선생님 아까 섹스리스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젊은 부부라면 뭐 섹스리스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섹스리스라는 게 중년에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아, 크게 문제가 된다. 예, 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섹스리스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년에서 남자는 나름대로 자기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아, 남성다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게 된다. 예, 그래서 아. 다른 여성들한테 칭찬도 받게 되고 그 자기 와이프한테는 잘 발기가 안 되던 물건들도 다른 여자면 발기 잘 돼요. 그런 그 조루라든지 발기부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요. 있음에도 그거는 부부간의 문제지 네네. 새로운 상간녀가 나타나면 네. 어떻게든지 해결하죠. 목숨을 걸고. 이게 왜 이러는 걸까요? 그건 악착같이 노력하니까 여자 하나 생겼는데 그거 못 해봐요. 빠꾸 네. 먹으니까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자도 이제 자기가 폐경이면서 이제 인생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편한테서는 그렇게 그 드라이니스와 건조증과 위축증에 시달리다가도 애인만 생기면 바로 산부인과 가서 손봐. 바로 손봐. 그럼 또 그거 어떻게 해결해? 그리고 그런 문제. 애인이면 또 안 되던 게 잘 나와. 네. 그런 문제가 있는 맞아, 거죠. 참 신기하네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네.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되면 이게 없던 성욕도 생기고 없던 성적 능력도 생기는 것이 사람이다. 새로운 상대를 만나게 되면 없던 성적 능력도 생기고 네, 이런 욕구들이 막 뭐 솟구친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아내와 상간녀 둘의 섹스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그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 그 차이는 뭐냐면 네. 입장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요. 예, 서로 간의 상황이 틀린 거죠. 그 아내는 그 집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수많은 그 도덕적 내지는 관념적 규제를 받습니다. 그렇죠. 엄마로서의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예, 해야 되기 때문에 애엄마가 예. 이런 것들, 유부녀가 이런 예, 것들, 뭐 그런 네네. 것들, 뭐 시어머니 밑에 뭐 며느리, 뭐 이런 입장에 의해서 네. 그 아주 그 도덕적으로 제약을 받으면서 하는 그 제한된 섹스를 하게 돼요. 제한된 섹스. 예, 네. 그걸 샤이니스라고 그러죠. 그 수줍음. 네네. 그게 이제 앞서는데 그 상간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둘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도덕적 내지는 그 사회적 규제가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해오던 모든 것들을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아주 대담한 섹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상상 속에 해왔던 거를 둘이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그런 남편, 뭐 아내, 아빠, 며느리, 사위라는 이런 도덕적 규제 안에 있는 역할들에 규제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 둘만 딱 있으니까 얼마나 대담해지고 짜릿짜릿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간녀의 섹스가 더 화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자기 만약에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상간녀가 되면 네. 거기서도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요. 네. 최고의 여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사람, 이 인간한테 이 도덕적 규제를 벗어난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게 외도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걸까요? 그거는 네네. 그 인간이 문명을 만들 때 그 어떤 성적인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애는 자기 애를 낳아야 되고 이게 네. 누구인지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네. 도덕적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많은 규제들을 가했어요. 여자들한테 특히. 또 남자들도 너무 바람 피우면 안 되고 이런 규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죠. 그러나 상간을 하게 되면 딱 둘만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제재가 없기 때문에 둘만 딱 있고 아무도 몰라요. 둘이서 만나는 줄을. 그리고 언제 헤어져도 되고 익명성이 보장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자기네가 상상하고 있던 거 다 하지.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쓰리썸, 뭐 포썸, 뭐 아니면 뭐 등등. 그다음에 가벼운 SM 그 세디즘, 메저키즘도 어느 정도는 사실 우리나라 부부의 카풀들의 30% 이상이 그걸 즐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 마누라 때리다 큰일 나잖아요. 그건 어제 상간녀는 때릴 수가 있거든. 뭐 등등. 네네. 뭐 그러니까 더 짜릿해질 수밖에 없고 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도덕적 규제를 벗어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상간녀와 아내가. 그렇다면 또 하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상간녀는 항상 그 본처가 어디 있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근데 본처는 상간녀가 있다는 걸 모르죠. 아, 상간녀의 정보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하는데 차이가 생겨요. 상간녀는 어떻게든지 네네. 그 남자의 이목을 끌으려면 예. 그 아내보다는 잘해야 돼. 한결도 잘해야 돼. 아,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아내보다 잘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아. 익명성 속에서 예. 도덕적 걸 이탈해가면서. 네네. 그러니까 아내는 일방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속궁합이 안 맞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상간녀가 아내를 성적인 경쟁자로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예. 예. 상간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 남편보다는 네. 더 잘하려고 애쓰죠. 아, 그 남자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 바람을 피러 나왔는데 상간하러 나왔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있는 와이프나 남편보다 못해. 그럼 바람 피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거 당장 끊어요. 네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그 이 상간녀들은 새로운 성적 테크닉에 매우 적극적입니다. 아주 매우 적극적인. 또 네. 자기도 해보고 싶었거든. 익명이 보장되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상간녀의 섹스가 더 강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가 원인 또 상간녀와 아내의 섹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간녀하고 바람난 남편을 되돌려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 네. 해법이 있죠. 그 해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래되면 결국 가정이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 건데 네네. 그 해법을 하려면 예. 일단 여성이 그 집에서 이미 중년의 부부는 자식들도 다 독립하고 둘밖에 더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둘만 있으면 그것도 상간녀 상간남이랑 똑같아요. 둘만 있는 공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마음껏 도덕적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어떤 책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또 중년 부부의 하나의 적입니다. 그 이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음껏. 자기 싫어해서. 예, 아이들도 다 키워놨고 다 키워놨겠다. 예, 뭐 은퇴하신 분은 또 은퇴를 하셨을 거고 젊은 부부들보다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좀 있으실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문만 닫으면 둘인데 익명의 항상 익명의 공간이 보장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3, 40년을 더 사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아, 폐경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대로 성을 끝내버리고 죽으면 됐는데 이제는 3, 4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네. 중년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 풍부한 성경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만 바꾸고 하면 아주 더 풍부하고 자유로운 섹스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네네. 이제부터 해법입니다. 예, 첫째, 예. 폐경 이후 변화된 여성의 몸을 정비해야 됩니다. 아, 폐경 이후 변화된 예. 여성의 몸을 정비해라. 예. 네. 그것이 주로 이제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나타나는데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여성 호르몬을 치료를 계속 받으십시오. 전혀 암 걱정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잘못된 속설에 저기 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 중인 유방암만 아니면 여성 호르몬 치료를 받으세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네. 그 호르몬 부족으로 해서 질이 변화됐을 때 그 질을 그 정상으로 되돌리세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비수술적 방법이 있는데 그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의논하시고 네. 경비는 100만 원 정도면 아까 90% 없어진 콜라겐을 다 보충할 수가 있고 새로 자라나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드라이니스나 질 협착증 같은 거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요. 100만 원에서 150이면 돼요. 아, 네. 아주 싸요 생각보다. 저 원활한 이런 중년의 부부 생활을 즐기는 데 있어서 네. 뭐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카드 끊어서 6개월로 하세요. 네. 그 돈 없겠어요? 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일단 그 섹스를 할 수 있는 몸의 준비는 단단해집니다. 드라이니스 문제하고 통증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역시 지루함을 대항해서 새로운 걸 추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마음껏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는데 즉 이거는 뭐냐면 제일 여성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네. 몇십 년간 완 패턴이야. 뭐 똑같은 대로만 해. 네, 네. 애무도 안 하고 애무 하더라도 똑같은 데뭐 가슴만 조금 빨다가 그냥 집어넣어. 좀 그냥 늘상 똑같은 코스. 그리고 네. 3분 있다 나와. 그럼 인간 같이 안 보이지.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네. 그 완패턴주의에서 벗어나서 좀 과감하게 어떤 성생활을 즐기십시오. 만약에 필요하면 성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근처 산부인과나 아니면 우리 같이 성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중년을 위한 성교육을 다시 시켜줍니다. 그 뭐 큰 돈도 안 들고 금방 배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네.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에 섹스 부위도 좀 바꿔주세요. 새로움을 추구하려면. 섹스 부위요? 예. 이 제가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처럼 학문 섹스를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중국, 일본, 저쪽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 미국 다 그걸 하나의 그 성기를 인식해가지고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 이걸 즐기지 않아요. 근데 네. 중년에 못 즐길 건 뭐 있습니까? 단 이건 훈련이 필요해요. 통증과 위생에 대해서. 그거는 좀 교육을 좀 받으세요. 이건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좀 네. 필요한 곳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네. 그 섹스를 다양화시키면은 왜 상간녀한테 갑니까? 상간녀하고 할 짓을 여기서 다 하는데 돈 들여가면서. 그러니까 상간녀하고 할 짓을 본처화하게 된다면 상간녀를 찾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예, 그래서 예. 세 번째가 뭐냐면 네네. 본처가 자기를 상간녀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아, 자기를 본처라고 인식하지 말고 네네. 나는 내 남편의 상간녀가 애인이다. 새로운 연애. 새로운 연애, 네, 중년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사람. 네네. 그리고 테크닉도 싹 바꿈. 아예 그냥. 아예 바꿈. 어. 그리고 여성도 이때 마음껏 표현하세요. 그 뭐 여성 상의도 하고 뭐 조금 야하게 하면 그 여성 성기를 남자 코에다 마음껏 비비고 이 서양에서요. 네. 그 실제로 그 코가 여성 성기 애무의 최고 수단입니다. 코가 네. 코로 다 해. 네네. 성기보다 나아.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판타지를 좀 실현해야 돼요. 아. 못한 거. 판타지. 예. 성적 판타지. 예. 네. 그건 뭐 야동도 좀 보면 되는데 우리나라 부부의 한 40% 정도가 약간의 그 SM 같은 것에 대한 그리움도 좀 하고 있어요. 가벼운 SM. 네. 가령 이제 후베이라고 그러죠. 더기시 스타일. 네. 개처럼 하는 거. 그거 할 때 여자들 다들 엉덩이 빨개져요. 의도 맞아가지고. 찰싹찰싹 때리면서. 네. 막 그런 것도 좀 도입하고. 그리고 남편도 좀 때려보지 그래요. 여성분이. 네. 평상시에 되게 나쁘게 했던 거 아무통 한번 돌리고. 자, 좀 빗나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섹스 방식의 다양화를 하게 되면 아주 섹스가 윤택해지죠. 재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매일 연구하고 새로운 걸. 네. 매일 새로운 걸 연구하고 같이 해보고 이렇게 자기 섹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 오픈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심리적인 건데 네네. 이 남성은 그 절대로 사정해서 그 성적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사정으로 성적 만족을 하지 않는다고요? 섹스만 시작하면 사정은 꼭 오는 건데 뭐 그걸로 만족을 하려고 그래. 네. 그거는 끝내는 표시고 그러면 어떤 걸로 만족을 하게 되죠? 여성이 오르는 얼굴을 보는 거, 그 신음소리를 듣는 거, 그 반응을 보는 거, 그리고 여성이 당신 최고야라고 한번 안아줄 때 칭찬 듣는 거. 그러니까 여성이 마음껏 즐기면서 흥분하면서 오르가즘도 마음껏 느끼고, 근데 거기에 이제 칭찬이요? 거의 칭찬까지 해야 됩니다. 칭찬까지. 남자는 네. 꼭 위드푸스 컴플렉스라 가지고 유명한 심리학자의 말에 네네. 그 어린애는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따르는 거. 그래서 어머니도 칭찬 무지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걸 그대로 나이 먹어도 마누라한테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해서 남편을 성적 영웅화 시켜주면 네네. 그게 최대의 오르가즘이에요, 남자한테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표현을 안 한다는 건 남자의 오르가즘을 뺏어가는 도둑이라고 볼 수 있죠. 오르가즘을 뺏어가는 도둑. 네. 네. 표현을 안 하고 칭찬을 안 해준다면. 칭찬을 아끼지 말고 네. 성적 영웅으로 만들어라. 네. 네. 그러려면 네. 정말로 적극적으로 두 분이서 그 섹스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이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 섹스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정말로 자식들이 없어서 이제 둘만이 상간녀 상간남이 돼가지고 집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예, 예. 마음껏 하세요. 필요하면 채찍도 사와요. 그러면 결론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결속력을 통한 동안 사랑의 회복으로 예. 성생활의 다양화 성생활의 다양화, 내지는 적극화 적극화,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예. 부부가 결속을 하고 예, 그것을 확인을 하고 예.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회복하고 섹스를 그리고 다양화시키는 거. 섹스를 다양화를 시켜라. 근데 결국에는 두 부부가 정신적으로 사랑을 회복을 해서 섹스를 다양화시킨다. 그게 답이죠. 예. 사랑이네. 사랑이죠. 결국 부부 사는 건 뭐 있습니까? 네. 늙으면요 서로가 마음도 약해져가지고 서로가 눈치도 보고 그러는데 마음껏 서로가 눈치 보지 말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섹스를 젊은 사람보다 더 다양화하고 더 적극화하면 30년 현대의학에서 준 선물이죠. 아니고 30년을 현대의학이 준 지옥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됐습니다. 네네. 예, 늘어난 수명과 함께 중년 부부의 결혼 생활도 길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움을 추구하고 도덕적 규제가 없는 상간녀한테 이렇게 조금 더 섹스에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 남편분들 계실 텐데요. 이런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께서는 새롭게 중년에 다시 연애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남편분과 사랑을 회복하셔서 다양한 섹스를 즐기신다면 다시 남편분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